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6포인트, 3.04% 하락한 2102.0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84% 내린 724.2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합의를 깨트렸다. 현지 시간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패너마시티 비치의 한 유세 현장에서 한 말입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거론하면서 우리가 매기는 관세를 보고 있는가? 그들이 합의를 깼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그들, 그러니까 중국 협상단이 날아오고 있다.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년에 1천억 달러 이상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달 1일 베이징 협상에 이어서 9일과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 미중 무역협상단인데요. 오는 10일 오후쯤이면 이 세계 경제를 움직일 미중 무역전쟁의 운명이 판가름될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미중 무역전쟁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던 오늘 우리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근에 사자세를 외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판자세로 그 포지션을 변경을 하면서 지수를 한껏 끌어내렸는데요. 전문가들 이에 대해서 협상 타결이 어렵다라는 전망이 확산이 되면서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지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레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름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 새로운 시즌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마레스 전문가님, 이번 시즌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전 시즌에서는 날씨가 좀 그렇게 뭐 덥지도 않고 엄청나게 춥지도 않고 좀 애매한 날씨가 지속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만큼이나 뜨거운 종목들, 불타오르는 종목들 많이 준비할 테니까 이번 시즌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진단 좀 해주세요. 오늘 코스피 좀 많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사실상 제가 이 히든스탁이 나오면서 계속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저는 이 시장 자체가 더 빠진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다 올라간다라고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더 빠질 거기 때문에 무리한 종목들이나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주제가 없고 테마가 없는 종목들은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사실상 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도발 이슈가 나와주게 되고요. 거기에 의해서 이 미중무역 협상의 관세 이슈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지수가 하락 나오고 급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상승세가 만들어진 이후에 항상 얘기했지만 쌍바닥이라는 거는 하락 추세에서 만들어지는 게 쌍바닥이고요. 지금 이 상승 추세에서 만들어지는 쌍바닥은 이거를 절대로 우린 쌍바닥이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상에서는 쌍바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외바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코스피는 뭐다? 쌍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누가 이 지수를 봤을 때 상승 추세를 얘기했겠는가? 이거를 쌍바닥으로 봤다면 당연히 상승 추세였겠지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상승 추세상의 쌍바닥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알았더라도 지수 하락에 대한 대응들
충분히 우리가 지수가 급락할 거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다는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오늘 급락이 마이너스 3%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만약에 미중무역 협상 이번에 9일 10일 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지나가지고 안 좋게 해결이 되면 지수도가 더 빠지지 않겠는가? 좋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내 계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들, 걱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저는 항상 얘기했죠.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갈 종목, 오를 종목, 급등할 종목은 계속 간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 종목들은 제가 히든스탁에서 1000종목 중에 단 1개가 가더라도 그 1개를 제가 골라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힘든 시장, 어려운 시장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한 종목들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래도 코스닥은요,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해서 좀 안심을 했는데 이내 쭉쭉쭉쭉 또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하루 동안 거의 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이제 부진한 모습으로 좀 약간 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융단 폭격을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앵커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국인의 매도 제가 이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작년 10월과 같은 급락장이 올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외국인이 시장에서 이탈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거래소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거 숫자를 굳이 짜주면 이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뭐 대략 한 1,300억 원 이상, 한 1,370억 원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자금 이탈이 나왔고 이 합산 매도 물량은 거의 한 3주 만에 가장 좀 크게 터진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국인의 본격적인 이탈 신호가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방송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나왔던 얘기가 바로 오늘이 매달 두 번째 목요일 날에는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이 급격한 시세 변동과 그것이 또 이 현물 시장, 즉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옵션 만기일이라고 가뜩이나 투자 심리가 안 좋은 데다가 또 아까 뭐 트럼프 플로리다 연설 과정에서 있었던 중국이 협상 판 깼다. 이걸 이제 내일 모레로 찾아온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이 되겠죠. 미국의 이제 관세 인상 25%로 관세 올리는 부분 이게 다 종합적으로 찾아오고 오늘 또 장끝 나고 나서 북한에서 또 쐈습니다. 맨날 쏘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자꾸만 터지니까는 지금 불안을 거듭하고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제가 지금 드린 얘기 아마 지금 처음 듣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지금 다 이미 알고 있는 악재가 실제로 주가 하락에 좀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작년 10월에 있었던 급락과 제가 자꾸 이거를 좀 비교를 하는 것은 이번은 약간 눌림 뒤에 올라갈 거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보시면 급락장이 오기 이전에 한 2주 정도 전부터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폭락장이 찾아오기 2주 전부터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2019년도 들어서 두 번 있었던 이 하락 과정에서 외국인의 어떤 자금 이탈, 물론 오늘 외국인이 빠져나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4월부터 시작되는 전체적인 수급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하루 팔았다고 근데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떴다고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지나친 어떤 수급 이탈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덕분에 시장이 밀리는 바람에 멀쩡한 종목이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되는 히든 종목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하락을 언제 떨어졌냐는 듯이 여러분들 계좌를 순식간에 수익 계좌로 바꿔드릴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게요.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우리는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찾아가야겠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SFA 반도체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주들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특히 이 종목은요, 비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쭉쭉 올라가다가 오늘 6.63% 급락을 했거든요.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삼성전자 주주라고 5주 갖고 있는 주주인데 이렇게 많이 빠져서 어떡해요? 라고 했는데 SK하이닉스도 오늘 많이 빠졌더라고요. 반도체주 진단 좀 해주세요.
일단은 사실상 이 SF 반도체를 좀 특징주로 가진 이유 뭐냐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저는 5G의 이 급등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지금 뭐 SF 반도체가 또 가겠는가, 또 상승 나오겠는가 그 소리가 아니에요. 또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5G에 연관된 종목이 아직 안 간 종목들이 무지 많다. 오히려 이번 시장에 하락 나오고 급락하면서 더 저점에서 그러니까 20% 먹을 거 3, 40% 먹을 수 있게 됐고요. 한 30% 먹을 거 한 5, 60% 먹게끔 자리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SF 반도체가 급등한 이유는 5G 플러스 전략산업이라는 정부의 30조 투자가 있었고요. SK텔레콤의 15조 원의 5G 투자,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대략 스마트시티를 개발한다. 5G 스마트시티를 연구한다. 만들어내겠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를 움직이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또 뭐 있냐 한다면은 상하이 CES가 있습니다. 아시아 CES가 있는데 이번에 1월 달에 만들었던 CES가 아니라 아시아에서만 진행되는 CES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5G와 자율주행, AI 이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FM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으로서 저점에서 대략 상승세가 얼마나 왔냐? 80%가량 급등세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이거 잡을까요? 잡을 게 아니라 다른 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점에서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5G 관련 종목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야? 이 80%에서 9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지금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의 후속주가 아직 남아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 그 후속주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본느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장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 마감을 10.7% 정말 빵야. 나는야 본느걸 처럼 빵하고 쏘아 올렸습니다. 이 종목 저는 사실 생소한 종목이거든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은 뭐 이 종목이 그 스펙 통해서 상장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분이 좀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화장품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다. 그러니까 생산하고 이제 공급이란 얘기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그 화장품 업체들이 다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뭐 종류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 각자 모든 화장품 기업들이 자기들이 자체 생산 라인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생산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본느 같은 이런 회사가 화장품 다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화장품 회사들은 그냥 딱지만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요걸 이제 ODM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또 ODM, OEM 등등 화장품 만들어서 아무튼 팔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일단 차트부터 보면은 지금 오늘 상승, 그러니까 이제 10.7% 오늘 또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라가다가 뭐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끝났어요. 장막판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그럼 종가 3,000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 그 급락장에 있었던 요때 이후로 가장 높은 가격까지 올라왔다. 그동안에 사실 시장이 좀 눌리는 구간, 좀 못 갔던 그런 모습들 쭉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약 석 달 넘게 주가가 제대로 상승 추세를 못 보여주고 있다가 이 고점을 이제 돌파해주는 모습이 이제 나온 거죠. 사실 화장품 관련주는 요즘 사실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잠시 뭐 뒤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좀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금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였죠. 중국에 가서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시진핑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을 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미국 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또 한 축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북한이 삐딱선을 타고 지금 여기저기 지금 쏴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좀 미국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과도 약간 좀 이게 협력을 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한국에 오고 하면은 뭐 그동안에 있었던 뭐 사드와 관련된 이런 뭐 악재 이 부분들, 어떤 단체 관광 안 오고 이런 부분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면세점, 자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은 사실 이 중국
이 관광객들이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3개월 연속으로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석 달 연속이에요. 그만큼 지금 배경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이 본느의 어떤 주가 상승과 함께 6개월 내 최고가를 경신한 이런 흐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화장품 이런 그러니까 본느 같은 이런 종목들 사실 올라가기 전에 뭐 눌려 있는 이런 바닥 구간 이런 데서 사면은 참 좋겠죠. 뭐 사서 한 20% 30% 수익이 뭐 금방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출발하기 이전 아래 구간에 좀 머물러 있는 요 상태에 있는 종목 하나 제가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뭐 잠시 후 히든 종목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 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나무기술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4월 2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7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63.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정말 좋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며칠 전에 이미 목표가는 도달을 했고요. 오늘 보니까요 14.3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는 또 3,955원까지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때 수익 실현 못하신 분은 더 높은 수익을 또 얻게 됐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그때 나무 기술을 제가 공개를 할 때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SM라이프를 공개를 하면서 40%가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SJ솔루션즈를 공개하면서 19%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수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드린 게 종목을 드렸던 게 나무 기술이었는데 전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지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눌림 구간에서 드렸고요. 이 구간에서부터 상승세가 대략 한 60%가량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익 봤으면은 더 많이 간다 하더라도 뭐 굳이 후회를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이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전량 청산하시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나무기술만큼이나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갈 만한 종목들 지금 최저점에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히든스타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이 빠져 있어도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제 더 많죠. 시장이 더 빠졌으니까 괜찮은 종목도 밀린 상태라 뭐 60% 먹을 거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80%, 90%까지 먹을 종목들이 널려 있으니까 아마 지금이 우리에겐 최저점 매수기가 아닐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잘 이해가 딱 안 됐어요. 산업부가 3대 신산업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이 국제기술표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뭘 발표했냐? 세대 신산업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뭔 소리?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 세 개의 신산업이 있는데 이 신산업을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
그 표준화된 말고 틀을 만들어냈다라고 아.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개 신자라고 다 알 필요 없고요. 두 개는 버리고 딱 한 개만 알면 돼요. 바로 자율주행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정부에서 30조 투자 들어온 게 5G 사업이었습니다. SK에서 15조 투자 들어온 게 5G 사업이었습니다. 삼성에서 133조의 비메모리 투자한 게 뭐였어요? 결국 그게 5G 투자였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대기업부터 정부까지 총 170조 투자가 들어가는 게 5G인데 이 5G 기술의 집약체, 초저 지연성과 초연결성이 만나는 최고의 기술 집약체가 뭐랬습니까? 자율주행이라 말씀드렸죠. 자율주행이라는 게 뭐예요? 자동차들끼리 많은 자동차가 연결이 돼서 초연결성이죠. 서로 간에 이 정보를 나누면서 내가 옆으로 내가 차선 바꿀 거니까 뭐 네가 좀 앞에 시간 좀 앞으로 빨리 가고 뒷차가 좀 밀어주고 서로 이제 지연 없이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왜? 조금만 지연되더라도 교통사고가 뭐 5개, 6개, 7개 연속으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술적으로 많이 들어간 데가 5G에 그 안에서도 자율주행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더니 이번에 상업성상자원부 국제기술표준원에서는 이번에 자율주행에 대한 표준화를 시켰다. 실질적으로 뭐 스마트 제조,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자율주행까지 해가지고 또 그거를 6개로 나눴어요. 뭐 실제로 커넥티비티라든가 AI까지 총 나눴는데 그렇게 지금 점점점 우리 눈앞에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이 진짜로 도로를 돌아다닐 수 있게 도로로 갈 수 있게 예전에는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100년 만에 역사가 문화가 바뀌는구나. 100년 만에 사람이 운전 안 하고 차가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구나 였다면은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택시도 자율주행으로 기사 없이 탈 수도 있고요. 실제 지금 돌아다니는 자동차도 자율주행으로 바뀔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척척 박사 마르스 전문가님이세요. 어려운 내용인데 굉장히 쉽고 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대단하네요. 자율주행 버스가 제주도를 이제 다닐 수 있다라는 건가요? 곧. 이번에 운행을 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KT에서 이 5G 자율주행 버스를 제주도에서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게 이거 뭐 특별한 일인가? 솔직히 말하면은 뭐 자율주행 차를 운행하는 거는 LG U+에서도 한번 운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KT에서는 뭐 CES나 거기서 발표 한 번도 했었고요. SK에서는 뭐 자율주행 만든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일인가라고 하겠지만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왜? 제주도에서 운행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운행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자율주행 운행을 할 때는 도로를 통제합니다. 도로를 통제를 하고 이 자율주행 차만 운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주행 뭐 연습이라든가 주행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근데 이번 KT에서 만든 5G 버스는 이 5G 네트워크가 잘 되는 구간 한에서 다른 자동차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도로에서 일반 자동차들과 함께 이 5G 네트워크 안에서 자율주행을 진짜 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통제한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도로에서도 물론 서울만큼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제주도에서 자율주행을 일반 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5G 소통으로 지연 없이 연결돼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은 자율주행이 우리 눈앞으로 다가왔고 그 관련된 이슈가 점점 크게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에서도 5G 자율주행을 밀어주고 있고요. LG에서도 5G 자율주행 밀고 있고요. 지금 KT에서도 5G 자율주행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이통통신사가 5G 구축을 하는 이유는 거의 자율주행 때문이 아닐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상상만 했던 일이 지금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출연 좀 해주세요. 아까 우리 화면에 자율주행차 이렇게 종목들이 쪽쪽쪽쪽 나왔거든요. 혹시 그 안에 있을까요?
뭐 그 안에 있겠지만, 근데 이거 두 개 나온 얘기가 사실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라 뭐 기술적으로 뭐가 특징이 있다고 만약에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보기에 좀 힌트를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마 KT 아니겠지? 설마 두 번째 KT라고 했는데. 자, 일단 뭐 제가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어쨌든 자율주행이라는 거. 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막대한 투자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5G 쪽으로도 이게 막대한 투자를 하는 거. 결국 이런 통신 기술이라든가 반도체가 어디에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걸 써먹을 데 없으면은 그 헛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이다. 이 부분은 앞서 뭐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몇몇 개 보면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주는 5G랑 비메모리하고도 약간 좀 같이 이렇게 엮여서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 보겠는데, 이 종목은 사실 5G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작년 10월 말 저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거의 3배 이상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만약에 아직 출발을 안 했다면 그런 것들을 잡아야 될 텐데, 제 생각 이걸 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올라가고 이건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비메모리라든가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라면 또 이 에이스테크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 정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에서 주가가 거의 한 3배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약간 제 생각에는 이거 제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죠, 이거? 맞춰주셔야 되는 맞춰야 거예요. 됩니까? 네. 예,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확률이 높은 게 아까 앞서서 아마 우리 앵커님도 보셨겠지만은 그 특징 얘기할 때 SFA 반도체를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차트 패턴 아까 이분 그 얘기하시는 그 SFA 반도체하고 약간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다가 약간 빠진 거를 특징주로 아까 앞서 제시를 하셨었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지금 AD칩스랑 비슷하다. 때마침 또 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급등했다가 눌리는 요 구간 있죠. 이번 달 들어와서 주가가 약간 좀 눌리고 있는데, 이 눌리는 구간 동안에 여기 다시 외국인의 수급이 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 과정에서 좀 빠져나갔다가 요만큼 팔아놓고 이만큼을 다시 외국인이 잡고 있는 걸로 봐서는 주가 이제 전고점 돌파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재매수 관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저는 뭐 유력한 후보로 AD칩스가 아닐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는 AD칩스가 아닐까라고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너무 뜬구름 잡은 거 아니에요? 했는데 세 번째 힌트는 조금 구체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100개, 특허가 무려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굉장히 뜬구름 잡는다 그 얘기 하셨는데, 아마 이제는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보고도 뜬구름 잡는 해놓고 이걸 보고도 못 맞춘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뜬구름이란 얘기를 좀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이 자율주행차 이슈가 계속 나오는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죠. 5G 집약체가 곧 자율주행이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회 법안이 통과됐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이번에 국제 표준화 로드맵이 발표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SK에서도 15조 투자가 들어가서 인천경제 자유구역에서요. 자율주행차 레벨 4가 돌아다닐 수 있게끔 2019년도 안에 진행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레벨 4입니다. 0, 1, 2, 3, 4, 5레벨 중에서 4라고 한다면은 완벽한 자율주행 직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란다면 기술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줘야 돼요. 지금 상황처럼 자율주행차 그냥 직진만 하고, 아니면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차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운행하지 않고 뭔가를 누르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그만큼 기술력이 들어가는 만큼이나 그거에 비하는 특허라든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슈를 받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자율주행 차 관련주를 본다 한다면 바로 특허를 대략 이번에 뭐 스마트카 네트워크라든가 스마트카 관련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를 1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이번에 저점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급등할 만한 5G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아닐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마에스트로 전문가에서 혹시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하면 나오냐라고 하셨는데 한번 우리 열심히 시청자분들도 한번 검색하셔서 정답 맞춰보시죠.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하나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이 아니라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면세점과 관련된 종목이네요. 제가 딱 떠오르는 건 진짜 면세점 아니면은 뭐 밥솥, 화장품. 아까 특징조할 때 화장품 하셨으니까 화장품 맞을까요? 화장품보다 밥솥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녁 식사 아직 안 하셨나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화장품 관련되고 화장품이라든가 뭐 면세점 그리고 이제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료 관련주도 중국 돼지 열병이라는 이 재난 때문에 사료 관련주도 엮여 있지만 뭐 사료는 참고로 면세점에서 사료를 팔진 않으니까 뭐 이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오늘 제가 이 히든 종목을 고르는 과정에서 신경을 물론 평소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정말 많은 신경을 쓴 것이 오늘 장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입은 그런 이제 마이너스 오늘 깎여 나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어렵지 않게 좀 메꿔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는데 일단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혼란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면 이런 분명히 어떤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고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그런 폭락하는 시장 분위기에 묻혀서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만 그게 전혀 반영이 돼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면세점 매출 폭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좀 잠깐 하나 보면 뭐 대략 제목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면세점이라고 막 뉴스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 뭐 포털 사이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뭐 검색해 보시면은 뭐 금방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뭐 우리나라 면세점 뭐 매출이 뭐 석 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석 달째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2조 원을 넘어갔다. 이게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뭐 협회 들어가도 자료는 있겠지만 뭐 어차피 지금은 요거만 하면 되니까. 지난 3월에 나온 기사에서는 2달째 최대 기록이라고 했고 4월 중순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3달째 최대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이건 뭐 약간의 제 기대가 반영이 된 거기도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4월 면세점 매출치가 발표가 될 텐데 만약에 그 면세점 매출치가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넉 달 연속 최대 행진을 이어간다면 이때는 반드시 중국 관련 종목들, 소비재, 혹은 면세점 이런 쪽에서 반드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미리 앞으로 시장이 나올 반등, 하락세가 진정된 이후에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가장 먼저 터져 나올 수 있는 이 호재라는 점에서 일단은 중국 관련 면세점 매출 폭증과 관련이 되는 종목이다. 첫 번째 힌트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힌트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면세점 매출이 폭증하니까 그거에 대한 관련 수혜주니까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있나 봐요. 그렇죠. 사실 실적은 이제 좋은 회사가 계속 좋아지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이 주가를 들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좋은 재료는 돈을 까먹는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맨날 평균 80점 맞는 애가 90점 맞는 거는 큰 맞아요. 감흥이 없지만 맨날 그 학교 안 나오고 빠지고 막 땡땡이 치고 막 술 먹고 아무튼 그런 속사 골치 아픈 막 진짜 꼴찌
흑자든 애가 막 1, 20점 맞다가 막 4, 50점만 맞아도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거, 보통 우리가 그것을 턴어라운드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건 예시 종목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 에이블 CNC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종목을 일단 차트보다 예를 먼저 볼게요. 잠시 실적 발표됐던 내용을 잠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보면은 뭐 어떻게 됐냐면, 자, 숫자가 뭐 이것저것 나서 복잡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에이블 CNC가 작년에 이 영업 손실이 190억 손실을 보던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 2019년 전망치가 50억 적자. 그러니까 에이블 CNC는 아직 흑자 전환은 내년이나 돼야지 가능하겠지만 적자가 축소될 거라는 그 전망이 나왔고 내년에 흑자 전환이 된다는 요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이블 CNC라는 종목은 올해 적자 축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것이 나왔던 올해 1, 2월 달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이 에이블 CNC 순간적으로 보시면 1, 2월 달 주가 요때만 해도 주가가 벌써 약 50% 정도 최저점을 기록해서 작년 11월부터 기준을 따져본다면 8,000원보다 밑으로 갔던 종목이 16,000원까지 이 사이의 주가 상승폭이 무려 100%입니다. 자, 에이블 CNC는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됐어요. 그냥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 기대만 나왔을 뿐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에이블 CNC 주가를 석 달 동안 100%를 끌어올렸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적자 축소가 아니라 얘는 아예 흑자 전환입니다. 올해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뭐 실적 발표 관련해서 뭐 오늘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좀 안 좋은 실적 발표하니까 주가만 올라가고 안 좋은 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닝 시즌이라는 점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올해 이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는 맨날 돈을 까먹던 회사가 다시 돈을 버는 회사로 바뀌는 지금 시점이 들어가기 매우 좋은 시기다. 이렇게 두 번째 힌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 아까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는 두 번째 힌트까지 듣고 뜬구름 잡았다 이랬거든요. 혹시 지금 두 번째 힌트까지는 덜 뜬구름인가요? 네, 뜬구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뭐 말씀드린 대로 면세점 관련주의 플러스에서 이 흑자 전환까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면세점 관련 직접적인 종목이 있고요. 그 면세점에서 파는 종목이 딱 두 가지가 생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첫 번째 일단 면세점 관련주랑 호텔신라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텔신라 보시면은 주가가 이 저점에서부터 상승세가 지금 정고점까지 거의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중모의 협상이 그렇게 뭐 안정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불구하고 상승세가 이렇게 우상세 나왔다 한다면은 이번에 뭐 미중무역 협상이 주말 동안에 잘 진행만 되면은 정고점 돌파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호텔신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일단은 당연히 화장품 관련해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면세점에서도 많은 비중에서 팔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 상승세가 아니라 하락세가 저점에서 만들어지면서 사실 이 구간을 이탈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고 추세가 상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 빠진 만큼이나 좀 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구간이 한국 화장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면세점이 성장을 한다면은 그 관련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충분히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올 종목은 한국 화장품이지 않을까. 아마 한번 추측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께서는 직접적인 면세점 종목 그리고 그 안에 팔고 있는 화장품 종목 꼽아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차트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등 임박하는 패턴을 포착해 오신 거군요. 그렇죠.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요한 것은 저는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급등한 종목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고점에 들어갔다가 많은 리스크를 끌어안는 매매 첫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노리는 자리 중에 즐겨 찾는 자리가 바로 전저점 구간입니다. 전저점. 자, 전저점 예를 들면 이거 지진 3월에 제가 당시 이제
이 남북 경협주의 모멘텀과 그다음에 새로운 중국 소비재 모멘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 현대사료라는 종목을 좀 예로 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상장이 되고 나서 작년 여름에 상장이 되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요 하단 부근이에요. 대략 한 16,000원 정도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때 이후로 보면 이 종목이 올라갈 때도 있고 물론 빠질 때도 있습니다만 작년 10월 급락장에서도 이 선을 이탈한 날은 딱 이틀밖에 없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3월에도 그랬었죠. 떨어지는 종목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근, 즉 16,000원 부근까지 내려오고 나서부터는 역시 더 이상 하락세를 좀 멈췄다. 자, 전저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종목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어디까지 빠질까를 생각할 때 이 회사가 결국 달라진 게 없다면 이 주가도 예전의 어떤 범주를 크게 벗어나진 않겠죠. 과거에 그 안쪽, 특히 작년 10월에 어떻습니까? 그 정말 이 혼비백산, 이 난리 부르스가 난 그 장세 속에서도 이 자리를 깨지 않았었는데 지금 와서 이 자리를 다시 깰 이유가 없다라는 그 판단에서 전저점 부근으로 내려오면 이제 더는 안 빠지겠지, 이제는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실제 이 대기 매수세가 매수로 바뀌는 그런 자리가 바로 전저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당시에 제가 요 구간에서 매수 들어서 물론 들어가고 나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 약 2주 넘는 기간 동안에 약간 좀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기간이 있었지만은 단 3일 만에 급등하면서 당시 33% 정도의 수익을 챙겨드리기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처럼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주가 하락, 특히 이제 시장의 어떤 하락세로 인해서 주가 많이 전저점 부근으로 내려와 있지만 이 종목이 그 저점을 추가로 이탈할 만큼의 새로 나온 악재는 없다. 오히려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문희상 국회의장의 요청도 있었던 5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 가능성, 이것이 얘기가 됨. 실제로 오고 안 오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말이 시장에 도는 것만으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히든 종목의 주가 단기 급등, 일단은 뭐 퍼센트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안 되지만은 전고점까지의 상승 여력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20% 이상은 약간 좀 편안하게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전저점 부분에서 이제 곧 급등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 종목 차트 기술적인 부분까지 세 번째로 힌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는 연우라고 왔고요. 그다음에 마르스 전문가님께 SK텔레콤, 인포뱅크 많이 보이고요. 솔리드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PSMC도 보입니다. 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는 아직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나 봐요. 뭐 말 안 하시는 제가 권 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안에 혹시 정답자 보이나요? 네, 정답자가 있습니다. 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종목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진짜 정답자가 있었네요. 인포뱅크가 정답이었습니다.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설정해 주세요. 사실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5G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5G 관련주는 다 올라갔습니다. 뭐 비메모리라든가 아니면 그냥 비메모리 5G 관련 종목, 기지국 관련 종목들 또는 5G 관련된 네트워크 기술 관련주들 많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 지금 아직도 5G 블록체인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도 안테나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 기술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아직 가지 않은 자율주행차는 얼마나 더 갈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중 하나가 자율주행과 스마트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허를 10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인포뱅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추세 우상향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데 단 한 차례도 거래량이 들어오던 적이 없다. 그 거래량을 응축해 있는 상태고요. 한 번만 터트려주면은 큰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드린다 한다면은 시초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드린다 한다면 저점에 있는 매물대 라인이죠. 물량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고요. 이 8,000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목표가를 본다고 한다면은 상단에 있는 매물대 구간입니다. 9,500원까지 보시고 돌파하거나 또는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대응해 드릴 거니까 꼭 집중해서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인포뱅크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9,500원 그리고 손절가 8,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우리가 함께하는 첫 번째 무료 방송이에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잠시 후에 그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내용이 중요합니다.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가의 과거 행적이기 때문에 그 주가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종목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과거 석 달 연속으로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연거푸 경신하고 있습니다. 석 달 연속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 4월 면세점 매출치가 다시 한번 집계돼서 발표가 되는데, 자, 4개월 연속으로 만약에 최대치를 경신하게 된다면 제가 잠시 후 말씀드릴 이 히든 종목 주가의 단기 급등 기대해 볼 만하고요. 하나 더 보너스가 있다면 지금 중국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 가능성. 지금 뭐 북한 맨날 이 미사일 쏴대고 골치 아픈 상황에서 비핵화와 관련돼서도 또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회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종목의 겹호재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저는 혹시라도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장 빠져서 많이 힘들고 좀 골치 아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라도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면 오늘 제가 잠시 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종목은 꼭 담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현금 여력이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기존 종목을 약간씩 정리해서라도 이 종목은 반드시 5월 달에는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셔야겠죠.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조언 좀 부탁드려요. 네, 미종목 협상이 아직 결론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점에 있는 종목도 위주로 공략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전략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예, 내일 아침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눈 뜨게 되면 협상 관련된 코멘트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제 하루 차이로 어쨌든 관세 폭탄 이게 하루 차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철저하게 과대 낙폭된 저점 공략에 매진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아까 우리 성적 이야기할 때 이제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조금 공부 잘하면 그러면 더 칭찬받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저점 매수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종목 한 번 더 조금 힌트 좀 더 주세요. 예, 적자를 보던 회사가 흑자를 보는 기업으로 돈을 까먹던 회사가 버는 기업으로 바뀌는 시점이 주가가 비로소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이 종목 그 비결은 바로 면세점입니다. 적은 석 달 연속, 그리고 어쩌면 다음 주에 발표될 내용까지 나온다면 어쩌면 4개월 연속 면세점의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그대로 실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면 거기다 플러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없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 이 종목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9시부터 시작하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